자, 먼저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들을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지도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고, 미디어를 이제 상태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 뭐 이거 있는데 이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여기 핸들에 있는 전화 버튼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폰 프로젝션 한번 눌러보면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거냐 애플을 쓸 거냐, 자 이거를 쓰려고 하면 이제 와이파이를 켜서 연결하면 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케이블로 연결해야만 쓸 수 있었는데 최근 풀체인지 된 차량들은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도 쓰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시네마, 뭐 이제 우리가 USB 같은 걸로 그 다운받았던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 요렇게 U+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쓰면은 또 이렇게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차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음성 메모 기능 따로 저희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따로 쓰지는 않으시고, 자 시트 한번 들어가 보면 시트도 우리가 지금 현재 통풍 열선 킬 거냐 안 킬 거냐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홈을 누르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이 빌트인 캠입니다. 이 빌트인 캠을 설정을 하려면 반드시 이 홈 버튼으로 들어가야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빌트인 캠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빌트인 캠을 일단 먼저 설정을 하려면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상태에서는 빌트인 캠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설정을 했다가 공장에서 이렇게 막 조립하는 과정들이 녹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현대 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은 항상 차량을 받아서 설정을 해야만 녹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차량을 인도할 때 항상 이 빌트인 캠을 설정을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끌고 다니는 동안 설정을 하질 않은 고객님들도 계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빌트인 캠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메뉴 들어가는 이 모양이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서 네 빌트인 캠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녹화라는 메뉴를 들어가면 주행 중 상시 녹화하고, 주차 중 상시 녹화하고, 주행 중 이벤트 녹화하고, 모든 거 다 이제 녹화하는 걸로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음성 녹음 딱 키게 하고, 주행 정보 관련된 것도 다 기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네, 이제부터 녹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REC 요 버튼이 지금 다 초록 색깔 불로 다 들어왔죠. 그러면 설정이 완료된 거고, 아마 좀 이따가 다시 열어보면은 화면이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녹화 시간을 한번 설정해 보면, 자 우리가 녹화 20시간 동안 설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녹화 시간 뭐 10초 이전 10초 이후, 이렇게 이벤트 뭐 띠딕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충격이 감지됐었을 때 앞뒤로 추가적으로 녹화를 한다. 타임레스 녹화 20초 간격, 1초 간격으로 20분 녹화냐, 2초 간격으로 40분 녹화냐, 뭐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걸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충격 감지 민감도 뭐 그냥 적당하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뭐 이게 녹화되는 화면들을 어떻게 녹화할 것이냐, 좀 각도를 올리면 이렇게 그냥 딱 중간으로 놓는 게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웹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화면을 또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빌트인 캠 와이파이 활성화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바로 이 화면을 전송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중 이벤트 휴대폰 알림, 네, 요것도 설정해 놓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하다가 갑자기 이벤트가 띠링 하고 열린다 그러면 알림이 바로 뜬다는 거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D 메모리를 또 이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 요거 SD 카드 지금 상태 아주 양호하다고 딱 뜨는데, 단자 위치를 확인해 보면 여기 그림이 떠 있죠. 자 여기 글러브 박스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 여기에 블랙박스 모양으로 불이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 붙여져 있어요. 강제로 떼지 말라고. 네,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메모리 카드가 나오면서 뺄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 우린 협찬받은 거니까 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SD 카드를 뺄 수가 있다. 여기서 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와이파이 아까 연결하는 거, 웹 연결하는 것만 잘 해놓으면 굳이 빼지 않고도 영상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빌트인 캠 설정하는 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하이패스를 언제 결제를 했고 하이패스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드를 넣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지금 4방향이 있는데, 자 이 4방향 중에 하나 맞춰서
끼시면 되겠죠. 그래서 끼시면 되고, 뺄 때는 여기 눌러서 탁 하고 빼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으로 차 위치 공유. 네. 현재 내 차 위치를 받는 사람 이렇게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내가 주행하고 있는 동안에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대리운전 같은 걸 불렀는데 이제 내가 현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와이프한테 보내고 싶다, 굳이 보내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씨 뭐 이렇게 간단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까 음성 인식하는 그 기능을 눌러가지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날씨가 여기 이렇게 바로 뜨겠죠. 이 날씨가. 그 다음에 갤린더, 뭐 스포츠 뭐 이런 것들 다 뭐 정말 잡다한 기능들이 있는데 네, 이런 기능들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레 모드, 이제 주차를 맡겨놨다 그러면은 이 주차 요원이 막 내 기능 같은 것들을 막 이제 훔쳐보고, 아, 이 사람은 어디로 갔나 막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발레 모드를 눌러서 네, 이렇게 프로필을 닫아 놓으면 그거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카플레이 설정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카투홈도 네, 따로 설정하는 걸로 하고요. 차량 진단, 현재 내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정상이라고 뜨네요. 네. 그 다음에 알림, 네, 알림 뭐 따로 없고, 매뉴얼, 우리 매뉴얼 책 말고 보실 수 있는 거, 운전 팁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번 이게 자세히 눌러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홈에서 이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셋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셋업,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제가 뭐 여러 기능들을 모두 다 설명하는 것보단 맨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은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좋다 하고 팁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차량을 받으면 이렇게 세팅하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저는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서 차량 속도와 주변 교통 정보를 보이게 설정을 해 놓으면, 맵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뜨다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초록 색깔은 차가 원활하게 간다,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이 뜨면 길이 막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 색깔 떠 있는 거는 길이 굉장히 막히는 거, 이렇게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냐를 확인할 수 있는 팁.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셋업에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차량 속도와 주변 교통 정보를 꼭 보이게 해준다. 그 다음에 다시 셋업에 들어가서 차량에 들어가 갖고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 갖고 주행 편의부터 하나씩 눌러볼게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써야겠죠. 운전 스타일에 연동돼 가지고 차간 거리를 멀게 가깝게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다 많이들 하는 설정입니다. 따로 건들 게 없어요. 운전자 보조 다시 들어가 갖고 주행 안전, 전방 안전 당연히 켜주는 게 좋죠. 보통 느리게 보통으로 해놓는 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교차 안전, 전방 측 후방 안전 모든 것들 다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안전과 관련돼서 웬만하면 그대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같은 것도, 전방 차량이 출발 알림, 내가 잠깐 핸드폰 만지고 있다가 앞차가 간 것도 모르고 뒤에서 빵 거리는 거 미안하잖아요. 보면 안 되지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띠링 하면은, 아, 앞차가 출발했구나, 그럼 나도 출발, 이런 거. 그 다음에 속도 제한, 이거는 따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경고만 해놓고 쓰는 걸로, 이거는 웬만하면 따로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차 안전, 네,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가 자동으로 켜지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꺼져 있죠. 이것도 저 켜놓습니다. 주차 거리 경고를 자동으로 켜지게. 저속 주행 시에 자동으로 주차거리 경고등이 켜진다. 자, 근데 이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꺼져 있는 건데, 주차를 하지 않아도 차를 이제 딱 주행을 하다가 앞차가 멈췄어요. 그러면 저희도 멈춰야겠죠. 근데 이 거리 간격이 좀 가깝나 뭐나를 잘 모르시는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주차 거리 경고를 켜놓으면 앞차와의 거리가 내가 지금 가까운지 먼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설정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이패스 들어가서 하이패스 음량 설정할 수 있는 거 기본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 기본적으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조에 들어가서 외부 공기 차단, 네, 터널에 들어갈 때 이렇게 켜주면 좋아요. 기타 차단 구간에도 기본적으로 켜지게 하면 좋고, 워셔액,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워셔액 기존에 쓰던 것들이 조금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워셔액이 요즘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워셔액을 쓰는데, 그게 이제 키면 이제 외기로 해놨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내부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를 차단을 하고 싶으면 워셔액을 눌렀을 땐 내기로 바뀌는 기능을 워셔액 연동으로 켜놓습니다. 요건 항상 기본적으로 켜져 있고, 터널 들어갈 때나 이럴 때 자동으로 외부 공기 차단해 놓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좋고,
공조 연동 자동 제어. 핸들 열선이 켜지면 이 사람이 춥구나, 내가 알아서 온도 올려줄게 하고 온도 따뜻한 난방이 켜지는 게 이 핸들 열선을 켰을 때 자동으로 공조가 따뜻하게 나오는 거. 자, 운전석에 시트 열선이나 통풍을 틀었을 경우에 맞춰서 공조 설정이 되는 거.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핸들만 좀 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뜨거운 공기까지 나와? 이건 내가 알아서 설정할게. 저는 그 타입이라서 따로 설정을 하진 않습니다. 승하차 편의. 자, 승하차 운전석 시트가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공간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아까처럼 막 파워도어 오프를 막 누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 의자가 길게 빠지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빠집니다. 시동을 끄면. 그러면 이렇게 여유 있게 빠지면 이렇게 여유롭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길게 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 길게 설정해 주시면 좋고, 시트 위치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렇게 알려준다. 자, 이렇게 앞으로 바뀌면 지금 시트가 앞으로 가고 있다, 위로 가고 있다, 아래로 가고 있다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으면 이거 뭔가 되게 고급차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요거를 설정하는 걸 추천하고, 자, 스마트 서포트. 스포츠 모드나 고속 주행 시에는 우리 아까 의자에 허리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요게 자동으로 이렇게 잉 하고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딱 바뀌면 얘가 알아서 시트가 이렇게 하고 잡아줘요. 네, 요런 기능을 쓰는 게 스마트 서포트. 뭐 일단 설정해 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우리 컴포트를 넣었을 때 에르고 모션 시트를 설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강도를 세게 높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자세 보조. 1시간 주행하면은 알아서 좀 왔다 갔다 해주면서 조절해 주는 거. 주행 중에 허리 보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30분에 한 번씩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라이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자, 우리가 밝기를 일단 가장 밝게 해주는 게 좋죠. 그렇게 해놓고 색상을 들어가갖고 내가 수동으로 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토브라도 쓰니까 파란 색깔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싹 바뀌죠.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바뀌고, 네, 이렇게 색깔별로 아주 이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오토브라도 써요. 파란 색깔. 근데 자, 드라이브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대요. 자, 이 드라이브 연동을 이렇게 키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마트 모드로 놓으면 이렇게 하늘 색깔, 에코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 노멀로 하면 하얀색, 스포츠로 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연동으로 설정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끄면 제가 원했던 색깔 다시 설정해야 되네. 이렇게 파란 색깔로 설정하면 다시 파란 색깔로 바뀌죠. 어두운 곳 주행할 경우에는 밝기를 낮춤. 어두운 곳에서 이게 너무 밝아지면 눈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알아서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 밝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밝기가 이렇게 가장 세게 나오는 거죠. 주의 구간 안내 연동. 네, 이거는 켜놓으면 좋죠. 이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인데, 과속 안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실내 모드 조명이 색깔이나 밝기가 빨간 색깔로 한번 바뀌겠죠? 네, 그런 색깔로 바뀌는 기능. 자, 그 다음에 원터치 방향지시 등을 3회 깜빡이로 해놓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밑으로 콱 내리는 거는 얘가 계속 왼쪽으로 깜빡이를 키우는데, 살짝 툭 내리면 깜빡 이렇게 3번만 해요. 근데 이렇게 3번으로 하면 너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5회 깜빡이를 누르면 아주 여유 있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뒤에 사람, 앞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5회로 깜빡이를 켜놓죠. 요 정도까지 초기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기본 세팅으로 하셔도 충분한데, 도어는 왜 그러냐, 자동 잠금 해제를 저는 이제 따로 설정을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들은 내가 시동을 끌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뭐냐면, 자, 이제 다 도착했어. 그러면 차가 멈추는 파킹을 누른 순간에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동을 끌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걸로 설정해 놓으면 문이 안 열려가지고 좀 막 계속 이렇게 당깁니다. 이런 거 보기 싫으시다면 P단에 이동할 때 문이 자동으로 해제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P단을 눌렀을 때 알아서 문이 탁탁 열리면서 내릴 사람은 알아서 내린다. 그래서 저는 P단으로 이동할 때 설정해 놓는데, 근데 저는 애기들을 태우는 입장에선 저는 P단으로 안 해놓고 시동을 끌 때 해놓습니다. 애들이 막 갑자기 확 내려가지고 옆에 누가 지나가는 거를 못 보고 그냥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타고 있을 땐 시동을 끌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편하게 탄다 할 때는 P단으로 놓고 편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네, 요거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다. 요걸 이렇게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아까 저희 요 무릎 쪽에 있는 버튼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인의 속도 빠르게,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 조절하는 거. 네, 3단계, 2단계, 1단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사용자 높이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가 좀 작다 그러면 2단이나 3단 정도로 해놓는 걸 추천드리죠. 네, 이렇게 웬만하면 완전 열림. 그 다음에 스마트 테일게이트,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는 거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기본 설정도 추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꺼져 있네요. 원격으로 창문 제어, 스마트 키로 문 열림 버튼을 계속 끝까지 쭉 누르고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내려가요. 네,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는 거.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이거, 네, 이것도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 원격 파워 도어 자동 동시에 열림. 네, 스마트 키 잠금 해제를 3초 이상 누르면 알아서 도어가 다 싹 다 열립니다. 네, 그거는 좋아요. 왜냐면은 자, 얘들아 빨리 차 타자 이러면은 제가 문 해제 버튼을 끼게 딱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이 하고 열립니다. 우리가 막 굳이 키에 있는 저 열림 버튼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누를 필요 없이 문 해제 버튼 이렇게 하나만 쫙 이렇게 3초만 누르고 있으면 문이 두 개가 알아서 쫙 열립니다. 이거 두 개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멋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열림 해주시면 좋죠. 테일게이트 열리는 거 말고, 네, 좌우만 열리게 이렇게. 그 다음에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으로 닫힘, 뭐 이렇게 차량 뒤에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원격 파워 도어 동시 열림, 좌우 슬라이딩 도어만 열리게 하는 걸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켜줘야겠죠. 서비스 시기 알림은 저는 웬만하면 설정해 놓고요. 알림 거리를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저는 이게 10,000km에 한 번으로 설정하고 6개월에 한 번은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10,000km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을 한번 교환해 주는 거. 네,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 네,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휴대폰을 케이블 연결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요거 요렇게 여기서 놓으면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거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걸 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장님, 저 무선 충전 기능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문이 열려 있을 경우에 안 된다고도 얘기했지만 이 기능을 해제해 놨으면 또 안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뭐 무의식에 이거를 꺼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정해서 편히 들어가 갖고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인디케이터, 자, 타입 2로 해놓으면 초록 색깔로 뜨고, 근데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내가 꺼놨구나. 네, 무의식 중에 누른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초록 색깔 불로 뜨는데 타입 1으로 하면 이렇게 주황 색깔로 뜨고, 참 뭐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 이 앞유리 와이퍼가 작동 중에 후진을 하면 뒷유리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 뭐냐면 비가 와서 와이퍼를 계속 설정을 해놨다. 근데 후진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와이퍼가 작동을 해놓는다. 이건 켜놓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니까 따로 건드실 건 없겠네요. 이렇게까지 셋업 버튼 한번 설명드렸는데 초기에 설정해야 될 것들 제가 한번 쭉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네, 여기까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많이 바뀐 건 이제 대부분 이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거 바뀐 것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스테디셀러 같거든요, 저희 채널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들 나올 때마다 버튼 막 눌러보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이 편히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 힘들어. 벌써 밤이야.